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간단한 문제풀이만 더 해보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문제 1번에 2번, 3번 여러분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볼게요. 문제 1번에 2번은 x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래요. 여러분들, 선생님 점이 안 주어졌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x절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들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봐볼게요. x절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와 같이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럴 때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이 점의 x절편이 3이다 라는 것은 여기가 3이라는 뜻이고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y값은 0, 즉 3,0을 지난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을 구해라. 여러분들, 그러면 공식에 적용하면 y 빼기 0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x 빼기 3이다. 최소화 시켜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x절편 의미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1번에 3번 볼게요. 3,4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래요. 선생님 기울기가 안 주어졌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y축의 수직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y축의 수직이면 기울기는 0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암기하는 거고 이해하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해합시다.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0. 그리고 3,4를 지난대요. 그러면 이쯤에 3, 이쯤에 4 찍고 이 점이구나.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이와 같이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오호.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보라색 직선은 지금 잘 보면 모든 y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이 점을 찍어볼게요. 이 점의 x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x, 대신에 y는 4일 거고 이 점은 3,4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0이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가 0이니까 공식에 적용하면 y 빼기 4는 0 곱하기 x 빼기 3. 따라서 y는 4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 1번 여러분들 어때요?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우리 공식에도 적용하기 가능한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단 너무 공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 의미를 꼭 이해하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볼게요. 문제 2번에 2번, 4번은 선생님이 미리 구해놨습니다. 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 2번에 3번을 볼게요. 얘는 좀 특별해요. 자, 4,-2, 4,0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직선의 본체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한번 기울기 구해볼게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0분의 2. 여러분들 분모에 0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울기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말했던 직선의 본체가 기울기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중에 딱 하나 위배되는 게 바로 이 경우예요. 즉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y축, 여기다가 x축을 그려봤어요. 여기 x, 여기 y, 여기 0. 자, 첫 번째 점은 4,-1이래요. 였다가 그리면 안 되겠구나. 자, 조금 더 위쪽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1점. 하나는 4, 마이너스 2니까 이쯤이에요. 하나는 4, 0이니까 여기에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한 개로 유일하게 결정된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는 조금 모양이 그냥 x축의 수직인 모양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쌤이 여기서 어떤 점을 택하든지 간에 그 점의 x값은 얼마예요? 4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바로 x는 4라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끝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저렇게 그냥 두 개의 점 봤을 때는 기울기 못 구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공통점이 x는 4구나.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x는 4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의 x좌표가 서로 같다. 그러면 x는 그 서로 같은 x값 4다라고 적어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 2번에 3번, 그리고 아까 있었던 문제 1번에 3번과 같은 이와 같이 y는 4, 이땐 기울기 0, x가 4, 이때는 기울기가 없다 라는 두 가지 경우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그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 여기 이와 같은 네모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여러분들, 여기에 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의미 딴 거 없어요. 얘 그냥 기울기 m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구했던 공식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만 그냥 공식으로만 친절하게 나타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여기 위에 상관없어요.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x좌표가 서로 같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4 했듯이 x는 x1이다 또는 x는 x2다 라고만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스님과 함께하는 간단한 예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단원 내용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때의 a, b, c는 어떤 실수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나타내는 도형은 과연 뭘까요?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직선이니까 이 식은 직선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도 얘기할게요.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이다 라고 할게요. 실제로 맞는지 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예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x는 4, 그리고 그 위에 뭐 있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갖고 와보고, 또 뭐 갖고 와볼까? 이 위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 y는 기네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 자, 갖고 와 봤어요. 자, 우리 우변이 0이 되도록 다 이항시켜 볼게요. x 빼기 4는 0,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3분의 4x 플러스 y 빼기 4는 0.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직선을 우변이 0이 되도록 싹 다 옮기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의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떤 식이 있을 때 그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이면 여러분들은 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직선이 있어, 얘 방정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지? 하면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내내 배운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모든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문제 3번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1차 방정식들 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예요. 즉 그 말은 뭐냐? 얘네 모두 다 직선이에요. 자,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우리가 그려봐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그리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안 그려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 있는 1번만 예제로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3x 빼기 2y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할 때 이 식은 2y는 3x 플러스 6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y는 2분의 3x 플러스 3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여기에 있는 3을 뭐라고 하냐? 바로 y절편이라고 해요. 직선을 그렸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y축과 만나려면 x가 0일 테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y는 3만 나와요. 따라서 저 3이 y절편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0,3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 찍어볼게요. 0,3 이 점을 지날 건데 나머지 한 점 선생님 어디서 찾죠? 라고 한다면 그냥 대입해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때 y값은 얼마일지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0이에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0이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두 개의 점을 그렸으니까 우리 직선 그리는 거 너무 쉬워요. 지나가는 뽀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따라서 직선은 이와 같이 그려질 겁니다. 자, 나머지 2번, 3번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자, 오늘로써 직선의 방정식 내용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바로 무엇이냐? 도형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의 의미라는 게 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직선의 본체는 기울기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였다는 사실, 그리고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조건, 두 점을 지날 때 또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여기서부터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서 이 공식을 외우실 것. 그런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것도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상관이 없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알아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x와 x2가 같을 때 방정식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 진짜 마지막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것은 직선이라는 사실까지 우리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